자, 이제 민사특별법 조금 하겠습니다. 여긴 법이 5개죠. 5개인데 보통 6문제에 나옵니다. 6문제에서 수업만 들어도 3문제를 맞습니다. 수업만 들어도 3문제 맞춰요. 물론 10월까지 수업 들었을 때. 그래서 3, 4문제 맞히면 충분합니다. 6문제 다 맞히기 힘들거든요. 3, 4문제 목표로 하시면 75점 맞는데 제한 없습니다. 이 중에 먼저 특별법은 일단 적용 범위가 중요합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목을 잘 보세요. 이 법은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이걸 토지임대차에 적용하면 안 돼요. 상가임대차에 공장임대차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오직 주택에만 적용되고, 임대차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 그러니까 아파트에 전세권 등기하면 이 법 원칙 적용 안 돼요. 전세권 등기하지 아니한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법조문을 정의를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주임법 다음 주에 상임법 할 텐데, 일단 2가지는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용 명부에 가면 2법 다 적용되지 않아요. 이틀 빌린 사람 특별히 부호할 필요 없죠. 이틀 빌리면 강행 규정 원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편면적이란 한쪽만 부호합니다.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를 보호해요? 임차인을 보호하겠죠.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 법규정 있죠. 법규정과 당사자 약정이 서로 일치하지 않다. 그럼 법규정과 약정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게 무조건 무효가 아니라 이 약정이 법규정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그 약정 유효, 임차인에게 불리했을 때 무효가 됩니다. 이처럼 임차인만 보호하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 됩니다. 그 다음 자, 주임법은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됩니다. 일시사용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된다. 다음 주 공부하실 상가건물 임대차는 모든 상가임대차에 다 적용된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죠. 여긴 부분부정이죠. 자, 상가임대차 중에 상임법이 적용되는 게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자세히 하겠지만 상임법은 먼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돼요. 즉 영리 목적일 때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어요. 환산보증금이란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보증금 합산한 걸 말합니다. 지역마다 금액이 다른데 지역마다 서울은 9억입니다. 9억. 9억 이하면 상임법이 전부 적용되는데 9억 초과는 상임법 몇 개 일부만 적용해 줍니다. 자, 그럼 주택임대차는 일시사용이 아니면 모든 주택임대차에 전부 다 적용됩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보증금 100억이 임차해서요. 강남 아파트 보증금 100억이 임차했다. 100억. 그 사람 돈 엄청 많겠죠. 그래서 내 집 살아요? 남 집 살아요? 남 집 살죠. 그럼 쫓겨나면 불쌍하죠. 쫓겨나면 어떡해요? 지금 비 오는데? 쫓겨날까봐 주임법으로 보호해줍니다. 주임법으로. 쫓겨날까 불쌍하잖아요. 내 집 아니니까. 근데 상임법은 돈 많은 상가임차인 보호하지 않습니다. 영세상임만 보호해요. 돈 많은 상가임차인 별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럼 오늘 주임법을 먼저 잠깐 하는 겁니다. 잠깐 할 거예요, 이제. 주임법. 그럼 자, 적용범위 양거를 1번 물적 범위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동법 주임법은 주거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 적용된다. 그럼 7번 보세요. 일단 주택이죠? 주택이 자, 아파트 1001호라면 1001호 전부 임대차 적용됩니다. 1001호에서 방 한 칸 잔반자실분에도 적용돼요. 원룸 건물 201호 적용됩니다. 202호 적용돼요. 501호 적용된다. 그 다음 주거용 건물 주택에 해당하는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적 장부가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오피스텔을 임차했어요. 오피스텔. 그럼 그 사람은 거기 가봤을 때 장사하면 상가 임차인, 목고적으로 살면 주택 임차인, 그러게 실제 용도로 판단하고 공적 장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 자 보세요. 임차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하는데 주택의 일부만 주거 외로 개조했다. 주용도가 주택인데 주용도가 일부만 주거 외로 개조해도 그 전부에 대해서 주임법 적용됩니다. 왜 그래요? 주용도가 주거용이니까. 주용도를 따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은 채권적 전세라는 게 월세가 없는 임대차죠. 월세가 없는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근데 일시사용 명백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했어요. 다음 사람 인적범위. 자, 주인법은 꼭 소유자에게 임대차해야 되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 체결할 권한 가진 사람에게 임차하면 그래도 주인법 적용된다. 꼭 소유자에게 임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차연인은 주거생활하죠. 주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겁니다. 그럼 먹고 자고 살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잖아요. 그럼 차연인은 외국인도 주인법 적용됩니다. 근데 법인이 주거생활합니까? 법인이 막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 법인이 쫓겨나 막 얼어 죽어요, 겨울에? 그런 거 아니, 무생물이죠. 그러니까 법인이 주택을 임차해도 원칙 주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거생활 안 하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대양력이 적용된 게 있는데 이제 LH 초대주택공사, 그다음 주택사업목적으로 지방공사와 중소기업 이 세 가지 법인은 예외적으로 대양력 등 일부 규정이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거의 없죠? 근데 또 조금씩 생기다 그래, 지금 조금씩. 지방의 S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 전부가 만약에 미분양이다. 옛날에 이런 거 많이 있었죠. 전부가 미분양이에요. 그럼 건설사 지금 부도나겠죠. 이 전부를 LH가 다 임차합니다. 그럼 보증금 주니까 부도 면했죠. 그 지역의 무주택자 다시 빌려 이런 걸 전대찬다. 그럼 얘들이 들어가 사는 거죠. 이렇게 공익법인이 중간에 다리를 놔서 건설사 부도 면했죠. 얘들 살지 생겼죠? 얼마나 좋아요. 이런 법인의 예외적으로 주인법 대양력이 적용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근데 원래는 안 된다. 주거생활하지 않으니까. 이제 넘깁니다. 이제 최단기가 문장이 있는데 아까 주인법 2년 그랬죠? 자, 이제 법사조가 있는데 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봐요? 2년으로 본다. 다만 누구만?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그 다음 뭐한 기간이에요? 2년 미만은 뭐한 기간? 정한 기간. 뭐 했다고요? 정한 기간.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 항에서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보호해야겠죠. 보호하니까 임대차 관계 존속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최단 기한 2년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갑주택을 을가 임대차 했는데 기간을 3년 약정합니다. 그럼 2년으로 됩니까? 3년 유효죠? 이 최단 기간 2년이지 최장기 제한 없어요. 3년, 30년 다 유효입니다. 근데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2년. 또 2년 미만으로 1년으로 약정했다.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만 선택할 수 있어요. 임차인만 약정 1년을 주장하거나 법에 선정한 2년을 임차인만 선택할 수 있다. 임대인은 못합니다. 임차인만 선택해요. 임대인은 2년에 구속당하죠. 임차인만 선택할 수 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임차인이 이 사익기간 나 1년 6개월 살고 나간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 사익기간 나 1년 6개월 살고 나간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뭐한 기간? 정한 기간을 정했죠. 1년으로 정했죠. 그 1년이나 법에 선정한 2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기 정한 기간 2년이면 1년 선택하는 거지 사익기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심지어 변호사들도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리라면 1년 6개월 살고 나가면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가 의리라면 1년 6개월 살고 나가면 됩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우리 학원 출신 임대인 만나면 혼나요. 우리 학원 임대는 안 된다고 혼납니다. 폐학원 임대인 만나면 가능해요. 폐학원. 그래서 원래 안 돼요. 분명히 정한 기한으로 써있죠, 법에서. 마치 될 것 같다고 무조건 된다면 안 됩니다. 법에 분명히 써있어요. 2년 아니면 정한 기간. 그 다음에 이제 양거래 위반 법정행시 있는데, 자, 일단 책에 좀 오타가 있어서 잡아볼게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어요. 자, 164페이지. 양거래 위반 법정행시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요건 보여요, 요건. 자, 임대인이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다음 2월로 바꿔주세요, 2월.
저는 2월로 좀 바꿔, 2월로. 1월이 아니라 2개월까지. 그리고 자, 계속 보세요. 임차인은 기간 만료 전 다시 2월로 바꾸세요. 2월. 여기 임차인도 2월. 바꾸셨습니까? 그 다음 밑에 양괄호 3번. 계약갱신 요구권 보입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기간 말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보입니까? 거기도 2개월로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깜빡이 거기를 수정 못했습니다. 그럼 2개월로 지금 3번 바꾸셨습니까? 칠판으로 옵니다. 이제 법정갱신. 자, 임대차를 3년 했거든요. 3년. 그럼 임대인은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때 임대인은 뭔가 통지해야 돼요. 끝나면 나가. 끝나면 보증 올려달라고 이때 꼭 통지해야 됩니다. 임차인은 기산점이 없어요. 계약일부터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기산점 없다. 2개월 전까지 뭔가 통지해야 돼요. 끝나면 나간다. 끝나면 보증금 내려달라고 이때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도 이때 아무 통지가 없고 임차인도 여기까지 통지가 없으면 기간 끝나면 법에서 자동으로 연장시켜집니다. 보증금 월세는 똑같거든요. 기간은 전과 똑같은 게 아니라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법정갱신 내면 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인데 단 이때도 임차인만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만? 임차인만 선택할 수 있다. 임대인은 2년에 딱 구속당합니다. 임차인만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근데 여기 임차인이 이익이 차임에게 달아도 연체하면 그때는 법정갱신 안 해줍니다. 월세는 잘 냈어야 돼요. 이거 아까 봤으니까 이건 이익이 연체하면 안 해준다.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 제한 2개로 써있죠. 그 다음 반가로 2번 법정갱신 효과가 다 봤어요. 그럼 이제 제일 밑에 양가로 3번으로 갑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권 있습니까? 그럼 칠판 보시면 자,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 한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즉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자, 갑주택을 아파트를 을과 시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10억짜리 을과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6억 받고 임대차에 있어요. 10억짜리를. 그럼 2년이 끝났죠. 2년 지났는데 아파트가 2년간 15억으로 올랐네요. 2년간 얼마 올랐어요? 5억 올랐죠. 지금 한 2, 3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전국에. 5억 올랐죠? 그럼 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갑이라면. 이 돈 없는 임차인 쫓아내고 돈 많은 임차인 한 12억짜리 임차인 구하고 싶죠? 그러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갑이라면. 근데 을은 안 나간다고 할 수 있어요. 안 쫓겨나요. 몇 년간? 2년간. 그래서 갑이야 너 나가. 나 돈 많은 임차인 드릴 거야. 우리 못 나가라고 할 수 있다. 한 번 행사할 수 있고 그럼 2년간 또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최단기간 2년 보장되죠. 그리고 또 2년이 보장돼요. 그래서 이게 원래 없었는데 작년에 주임법에 새롭게 생긴 겁니다. 원래는 상임법에만 있었거든요. 작년에 이게 주임법이 들어와서 이제 임차인은 최소 2년과 또 2년에서 4년간 보장되는 겁니다. 이게 계약갱신 요구입니다. 대신 꼭 임차인 행사해야 돼요. 이게 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을 바꾸셨죠? 2개월 전까지 꼭 행사해야 됩니다. 임차인은 꼭 행사해야 돼요. 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임차인을 2년간 못 쫓아내는 겁니다. 그게 계약갱신 요구입니다. 근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다음 각호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 다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 그럼 임차인은 쫓겨난다는 말이죠. 그 사유를 외우시는데 이제 대출이가 밥을 아주 많이 처먹어요. 밥을 아주 많이 먹기로 타고난 대출이가 살이 아주 포실포실했어요. 포실포실하게 타고난 대출이가 있어요. 밥을 엄청 많이 퍼먹으니까 포실포실 타고난 대출이가 있다. 얘가 뭘 좋아하냐면 부추하고 이합이 소고기하고 키조개 먹어봤어요, 여러분들? 소고기 키조개 드셔봤어요? 그리고 저기 전남 장위감 있어요. 그래서 부추와 이합, 소고기 키조개 보쌈을 좋아해요. 그래서 부추하고
이합 보쌈만 계속 먹으니까 맨유 일부가 전멸중. 다시 포실하게 타고난 대처리가 있어요. 얘가 밥을 엄청 많이 먹어요, 대처리가. 그래서 부추와 이합 보쌈을 먹으니까 맨유 일부가 전멸중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때는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오른쪽까지 암기법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자, 그래서 아까 다시 포실하게 타고난 대처리가 부추와 이합 보쌈 먹으니까 맨유 일부가 전멸중. 이게 다음 주에 상인법에서 나오는데 상인법에는 포실이 없어요. 포실이 없고 이게 3기 그것 빼고 다 똑같습니다. 상인법은 포실이 없다. 이게 3기예요.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 사유가 있는데 먼저 1호는 몇 기죠? 몇 기? 2기. 2번은 임차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임차했다. 3번은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상해 줬다. 합의해서 뭐 한 5천만 원 줬대요. 4번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목조지 전부 일부를 무단전대했다. 5번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 전부 일부를 고의나 중과실이요. 중과실? 그러니까 경과실로 파손하면 거절할 수 없어요.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했을 때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중과실이 우리 책에 딱 세 번 나옵니다. 중과실. 먼저 민법에 중과실 나오죠. 어디 나와요? 민법에 중과실 나오죠. 어디 나와요? 차고 중과실 취소 못하죠. 그리고 오늘 주임법에 한 번, 다음 주에 상인법에 한 번, 총 3번 나오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6번 임차한 주택의 전부 일부가 매실됐다. 7번 임대인이 다음 강목 밑에 가나다를 가목, 나목, 다목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강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로 목조주택 전부 또는 여기 대부분이네요. 여기는 일부인데 여기는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겁니다. 가나다가 있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책임의 소견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의 구제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른다. 즉 처음에 임대차 할 때 저는 3년 후에 주택을 철거해야 돼요. 들어오실래요? 라고 고지했어요. 그럼 나가야겠죠. 고지했으니까. 나목,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매실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안 죽으려면 나가야겠죠. 다목, 다른 법령의 타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즉 정비법 공법 시간에 정비법 공부했나요? 정비법으로 이 동네 다 밀어버린다. 그럼 나가야겠죠. 다음 8호가 중요한데, 자 8호 임대인 가로 열고 임대인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포함입니까? 제입니까? 포함해서 이자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즉 임대인이 나도 내 집 살 수 있죠. 나도 내 집 살자. 그럼 임차인 나가야겠죠. 근데 가로 열고 임대인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포함입니다. 직계 존속이 부모님이에요. 직계 존속이 누구다? 부모님. 직계 비속은 내 자식 포함한다. 그러니까 여기 8호에 형 없어요. 8호에 형 없습니다. 누나 없어요. 형 자식 없어요. 누구 자식? 내 새끼 내 자식. 이건 내 자식이에요. 형 자식 아니에요. 누나 자식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계성 부모님이 들어오면 효도하라고 임차인 나가줘야 돼요. 내 자식이 미국 유학 중인데 자식이 한국에 들어오면 나가줘야 된다. 이 실거주할 때. 다음 9호 그 밖에 임차인이 현저 위반했을 때. 그래서 8호까지 외우는 건데, 자 포실이 검다기 포함 실거주예요. 포실이 뭐다? 제외 틀려 포함 실거주. 다음 타고난 대실이가 7번이에요. 이 타법령. 이게 난이에요. 이게 아니 뭐다? 난. 이게 멀리서 보면 안자로 반자로. 이게 눈 살짝 하면 안자 이게. 안자. 다음 전부의 대부분이요. 대처리 대부분 철거. 대부분 철거. 다음 부추가 2번입니다. 부추가 2번 부정하게 임차. 이게 추예요. 부추. 이게 뭐라고요? 부추. 다음 몇 기? 그 다음 합의하에 이게 보상이에요. 보쌈. 합의하에 이게 보쌈. 이합 보쌈. 그런 업체 어디 가냐고요? 여기 있어요. 다음 7번은 전부 또는 대부분이죠. 4, 5, 6.
4, 5, 6은 일부예요. 7번은 전부터는 대부분, 여기는 일부. 4번이 무단전대, 6번이 멸실, 5번이 고의 중과실 파손입니다. 그래서 다시 포실하게 타고난 태철이가 밥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부추와 이하 부쌈 먹으니까 메뉴류가 전멸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특히 8호가 먼저 8호. 임대인과 가족들이 실거주한다. 그럼 임차인 나가주는 말입니다. 근데 8호를 사람들이 악이용해요. 내가 들어간다 해놓고 임차인 쫓아버리죠. 그건 내가 안 들어간 게 있어요. 다시 내가 들어간다고 거짓말 쳐놓고 임차인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들어가 볼 수 있죠.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일단 이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정도 다시 가서 보는데 단 차임 보증금은 5% 20분의 1에서 증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하면 고작 몇 프로? 5% 올릴 수 있어요. 아파트 값은 한 70% 뛰었는데 고작 몇 프로? 5%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를 위해서 5%로 제한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특별 규정이 있는데 이제 동그라미 거기 4번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자,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계약갱신된 경우 임차인만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원래 2년인데 임차인만 나간다 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2년에 구속된다 그랬죠? 구속됩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동그라미 5번이 있습니까? 자, 5번이 아까 이겁니다. 자, 5번이 아까. 자, 10번 보세요. 예, 동그라미 5번이 내가 실거주하면 임차인 나가야 되죠. 내가 실거주한다고 거짓말 쳐가지고 임차인 쫓아냈어요. 그리고 돈 많은 임차인 구할 수 있죠. 그러다 들키면 이제 손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1항 8호 사유 가로열고 임대인과 직계 전속비에서 포함해서 목주에서 실제 거주한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서 임차인 쫓아냈어요.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이게 2년 플러스 또 2년. 이 기간이 뭐라고요? 2년 플러스 또 2년. 총 4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돈 많이 받고 임차했다. 임대했다. 그러다 들키면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이 생겼습니다. 그럴 수 있죠. 내가 실거주한다고 쫓아냈죠. 그리고 안 들어가면 손해배상하라 이 말입니다. 손해배상. 그럼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주택을 팔았어요. 그럼 매수인은 보통 실거주하려고 샀겠죠. 실거주하려고. 갭투자 아니고. 매수인이 실거주하려고 샀는데 얘가 계약갱신 요구예요. 그럼 매수인은 실거주한다. 얘는 못 나간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상황이 이해되죠? 상황이. 내가 주택을 팔았어요. 매수인은 주택에 실거주할 목적이에요. 근데 얘는 못 나간대요. 법을 좀 허술하게 만들어서 법이 좀 이상한데 최근에 지방법원 판례가 하나 나와요. 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크게 신경 없는데 임차인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매수한 사람 못 들어와요. 임차인 안 나간다 그러면. 그래 지방법원 수원 판례요. 그러니까 우리랑 크게 상관없지만 아무튼 아직 대법원 판례가 아직 안 나와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확인설명서에서 뭐 하나 생겼죠. 확인설명서에서 얘가 계약갱신 요구 하는가 안 하는가를 적게 돼 있어요. 확인설명서에. 다시 주택을 매매할 때 확인설명서에 임차인이 있으면 계약갱신 요구를 할까 안 할까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매수인이 피해보지 않겠죠. 그런 규정이 생겼어요. 모르세요? 생겼어요. 아무튼 이게 지금 법을 좀 허술하게 만들어서 지금 아주 말이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거. 그 다음 넘기면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가 끝났죠. 근데 보증금 안 주네요. 그때 임차인은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신청할 수 있고 그때 소요된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임대인이 잘못했으니까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주택을 을과 임대차했죠. 임차인이 보증은 지급했고 임차인이 주택을 직접 점유하는데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럼 주택 반환과 보증은 반환 동시행이죠. 동시행인데 임차인은 방 뺄 준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 안 내줍니다. 그럼 임대인이 잘못했죠. 그럼 임차인은 크게 세 가지 할 수 있는데 첫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주택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원래 임대차 끝나면 방 빼야 되죠. 근데 너가 돈 안 주면 못 나갈 수 있죠. 너가 돈 안 주면 못 나갈 수 있죠. 못 나간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너가 돈 안 주면 못 나가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없죠? 아까 유치권 행사 보건복주 매신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동시행항매권이에요. 그러니까 돈 안 주면 안 나갈 수 있지만 법적 근거가 유치권이 아니라 뭐다? 동시항매권. 그런데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는 당장 이사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이사 나가면 대항력 상실하죠. 그때 우리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신청했죠. 그럼 우리 권리가 공시가 되잖아요. 공시되니까 이제 이사 나가더라도 즉 대항력권 상실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대항력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대항력이 없었다면 등기한 때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근데 원래 있었다면 등기했으니까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 나갈 수 있다. 그럼 갑은 온천하에 공시되어 보증금 못 빼준 놈이라고 공시되죠. 갑이 쪽팔리니까 야, 돈 줄 테니까 그거 빨리 말소해 그랬죠. 이게 동시행입니까? 아니라고 지난주에 했죠. 돈 안 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했죠. 그러면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고 이거 말소가 후행으로 동시행 아니다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자, 그 다음 이제 2번 효력에서 동그라미 니은이 있는데 니은의 밑줄 최우선 변제권 밑줄 돼 있나요? 자, 이제 다시 돈 안 주니까 안 나갈 수 있죠. 근데 우리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죠. 그리고 이사 나갔어요. 이사 나갔습니다. 그럼 이 집 비어있죠. 그럼 갑은 지금 돈 못 빼준 놈 공시가 되는데 이 집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있네요. 갑이 어떤 놈인지 지금 공시가 돼 있는데도 이 집 들어오는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상관없대요. 나는 소액 임차인이라 이 주택에 경매 나와도 나는 최우선 면제 받고 나가면 되니까 상관없대요. 근데 이 사람은 최우선 면제 안 해줍니다. 임차권 등기 돼 있죠. 명령. 근데도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 안 해줘요. 만약에 이거 해줘버리면 아파트 방이 4칸이에요. 4칸. 갑 친척 4명이 가짜로 4명이 소액으로 돌아버리면 4명이. 그럼 그 4명이 최우선 다 받아가 버리면 우리 돈 못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4명보다 날짜 빠른 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우선 면제 안 해줍니다. 단 우선 면제는 해줘요. 우선 면제는 우리 날짜가 제일 빠르죠. 우리 받고 남은 것을 얘들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면제는 임차인 A보다 선순위자를 해칠 우려가 없으니까 해주는데 최우선은 을보다 A들이 돈 먼저 받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줄 겁니다.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돈 못 받을까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을이을. 자, 경매 나오면 내 권리가 등기되어 있다면 배당 요구할 필요 없어요. 내 권리를 등기했다면 제3자 누구나 알죠. 배당 요구 안 해도 법원이 돈 빼줍니다. 근데 내 권리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제3자가 모르니까. 그럼 주택임차인은 등기 안 하면 배당 요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처럼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했다. 그럼 등기했죠. 그럼 누구나 알잖아요. 아니죠. 이거 누구나 알잖아요. 그러면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돈 배당해 줍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가 공시가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아래 박스부터 끝까지 다음 주에 다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나오시고 그 다음 주에 쉰다 그랬죠? 자, 민트보드 중요한 꼭 나오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